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IBM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장중과 마감가 기준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 상승한 23,157.6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7% 높은 2,561.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1% 오른 6,624.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제활동이 허리케인 타격에도 성장했지만 물가 압력은 보통 수준보다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활동이 미국 남부와 동부의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악영향에도 9월과 10월에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며 12개 지역의 경기 확장 속도는 보통보다 높음에서 보통보다 낮은 수준까지 걸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고 착공 허가 건수도 줄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4.7% 줄어든 112만 7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착공 실적은 지난 6개월 중에서 5번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0.8%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3% 오른 52달러 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570만 배럴 줄었다는 소식과 함께 크루드 지역에서 터키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이 하루 60만 배럴에서 19만 배럴로 줄었다는 소식 등이 유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에 22,000선을 넘어선 이후 약 2달 만에 1,000포인트나 더 상승을 한 건데요.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기업 가운데 IBM의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기대감 역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한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오늘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최근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어제는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6% 내린 2,482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약세 전환을 하면서 0.31%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국내 증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0월 19일 목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공산당 당대회가 어제 개막돼 일주일간의 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새 지도부 구성이 예정이 돼 있어서 향후 더 공고해질 시진핑 체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먼저 핵심 내용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 정부의 완벽한 이제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이런 대회다라는 평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1인 체제의 독재적 이런 강력한 힘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하게도 이번에도 넥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황제를 칭하는 이런 넥타이 색깔을 하고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슈들도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시 주석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시대에 5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면적인 샤오캉이라고 그래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사회 실현을 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강국의 전면 실현을 시켜 보겠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공동 부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사회주의 어떻게 하나의 이념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실현을 시켜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꼭 세계 1순위로 한번 올라서 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국의 세계 무대 중심으로 가고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가 그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부적으로는 조금 풍요롭고 대외적으로는 좀 강한 대국이 되겠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국의 건국은 100년의 목표 달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2단계 전략으로 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2020년까지 지금부터 3, 4년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1단계 전략인 것 같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게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현대화로 어떻게 보면 강국으로 변신해 보겠다라는 이런 2단계 전략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동 부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발걸음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생태 환경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중국 건국을 위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3월달 정도만 되면 항상 뭘로 우리가 항상 고민합니까? 뭘로? 바로 황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사드에 대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중국도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하고 조금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당 대회가 열릴 때마다 조금 장기 수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GDP는 몇 프로로 하겠다. 우리가 GDP와 1인당 소득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수치로 계속해서 찍혀 있었다. 근데 이번부터는 어떻게 됐다? 이번에는 양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좀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고속 성장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조금 전환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제 구조나 이런 것을 다 최적화되고 성장 동력 전환의 난관을 돌파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시코노믹스라 해서 공급 측을 많이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혁신적 국가 조기 건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급처 개혁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얘기가 아니라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해소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선진 제조 클러스터를 몇몇을 육성을 함으로써 양직의 공급 확대를 좀 역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새로운 앞으로의 문건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대외 개방에서는 시 주석이 주창한 계속해서 1대1로에 대한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계속해서 무게 중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사드 배치에 따른 그간 악영향을 받았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개선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한중 관계 개선을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빠르게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금 현재 스와프 철결된 게 아마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미국에 가 있으면서 3대 이런 신용평가사들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게 밝혀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그동안은 시진핑 정부가 원래 좀 자기는 사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자기의 좀 주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보면 여기 당 대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당 대회가 마치고 나면 어떻게 보면 1위는 완전히 강한 이런 정치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한중 관계에 좀 더 많은 이런 긍정적인 이슈를 분명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이러한 모습 때문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 관련주들이 좀 잘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나 사자, 육자, 부활에 대한 얘기, 중재 외교에 대한 가능성도 하나씩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진핑 집권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우선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인터넷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중국에서 좀 관심이 사는 이쪽에 관련 포인트가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친환경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녹색 저탄소나 공유 경제 그리고 현대 서플라인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맑은 하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석연료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2차 전지나 여기 실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보조금을 우리 사몽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아마도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긍정적인 오늘의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좀 다시 한번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이제는 좀 유연한 태도가 분명히 변화가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에서 그동안 좀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눌려 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성장성을 아주 좀 과하게 봤다가 완전히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심리는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중국 쪽이 뚫리기 시작하면 실적까지도 더 많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화장품 업종들 그리고 중국 소비재 그리고 그동안 많이 좀 힘들었었던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쪽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대목인데요. 미국 경제는 허리케인의 영향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경제 앞으로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오늘 주가 흐름과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강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세계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FED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 번씩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실제 어떤 얘기 항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용과 물가입니다.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상태가 진행이 된 지 거의 2년이 넘게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물가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주저해야 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용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다. 근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한 1.3% 정도로 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물가가 아직 너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조금 서서히 진행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금리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가 12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할 지금 예상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외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다시 또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휩싸여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제 오늘 같은 경우가 또 금토일가 열리는 날이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아마도 조금 그냥 보합 정도 그냥 동결이 될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수 의견 같은 경우가 혹시나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를 먼저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IT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 좀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시장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기회는 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다시 빠르게 아마 반등을 한다면 가장 먼저 주도주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금토일가 오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소수 의견이 오늘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금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시즌입니까?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출 중심에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 관심주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항상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다. 바로 이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꼭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일명 그간 사드 관련주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건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주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이어 악재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호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연이어서 호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장에서는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리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시장이 있고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시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장은 전형적으로 악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 자그마한 호재도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 매매 심리를 크게 급속 성장시키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개장한 이래 120년 만에 처음으로 2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 신기원을 개척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죠. 자, 국내 시장도 그런 날이 올 것이란 기대하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한중 관계가 이제 해빙 무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그래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마감됐던 18회 7중 전회가 마감이 됐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대표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완전 시진핑 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굳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뒷받침될 것이다 하는 호조 속에 상해 종합 지수를 포함한 중국 증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려했던 이 사드도 이제 해빙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주에 예고됐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다시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동안 그 대중국 그 무역이 높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유통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일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최근 그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던 화장품, 유통,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을 보면 9%에서 무려 31%가 넘는 급등을 실현해 줌으로써 그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전일도 제가 전이 아니고요. 벌써 어제 그제네요.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들 종목들이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하고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것을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이에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된 그런 전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순히 사드 보복이 해결될 실마리를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수반 여부가 되는 종목으로 집중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드 보복 여파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 급락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인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는 역시 실적이 수반되느냐 여부를 같이 고려해본 가운데 이들 사드 피해주들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볼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두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는 재계 순위 6위에까지 랭크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8%나 급등했다가 또 0.28%로 마감이 되는 등 장중 등락폭도 심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한 셀트리온 그룹주의 시총이 30조를 넘어섰다라는 분석인데,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아니다 바이오 버블이다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이사님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올 4, 4분기, 올 하반기에 핵심 주도주로 제약과 바이오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시간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주식, 특히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그 성향을 보면요. 한번 상승 탄력도를 받았다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속속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선두에 셀트리온 그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다시 말해서 복제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그 새로 생장됐던 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일 급등하면서 벌써 올해 상승률만도 15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종목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들 3개 업체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셀트리온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무려 33조 원을 돌파하는, 장중한테 35조 원까지 돌파하는 기업을 통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종가로 33조를 돌파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33조 3,517억입니다. 어제 장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그 현대차 그룹이 시가총액인 32조 원대를 초월하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초월함으로써 세계 순위 6위까지 올라선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립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는 생각 그 자체가 저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과열 아니냐, 이제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부터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점과 저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예측하다 보면은 잘못 판단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셀토니온 그룹도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의 힘으로서 추가 상승률이 충분히 있고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확실히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퍼라든지 아로이라든지 이런 재무적 분석, 어떤 모든 지표로 본다면 과열권에 진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든 지표가 과열권입니다.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 장의 주도주는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이런 지표만으로 고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한다면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증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오 시밀 업체인 트록시마 미국 출시 기대감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허시마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종목,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바로 이 허시마라는 유방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래 된다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급등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추격 매수하겠다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단기 타익, 단기 변동에 연연하지 마시고 추세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과일권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죠. 어제도 이제 심한 급등을 보여줬다시피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다고 염두에 두신다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종합지수도 코스피 시장이 이제 조만간 2,5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해외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승호하면서 그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과열권이 맞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 신약 기대감의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걸 감안을 한다면 향후에 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전체 등급 중에서 세 번째인 AA2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이다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 등급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끼어있는 어떤 먹구름들이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이사님? 참 이 외국인 투자가들 이게 뭔가 이게 뭐 내부 정보가 있는 것입니까? 자, 지난 9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조 5천억 매수를 했어요. 9월 달까지. 근데 10월 들어서 이게 그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된 일수를 보면 이제 며칠 되지 않죠. 오늘이 19일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매매한 일수를 보면, 그죠? 며칠 되지도 않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이게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벌써 이 외국인 투자가들 10월 한 달 동안 매수한 규모가 얼마가 되냐? 네, 1조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참 이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북한 핵 관련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는 10월 달부터 연일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한 이유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이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소식도 예외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자, 무디스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2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그러니까 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기존 전략대로 기존 등급과 전망을 유지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AA2라는 것은요. 무디스에서 책정한 최상위 단계부터 세 번째 높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한테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무디스가 발표한 사항을 보면 더 긍정적입니다. 등급을 유지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경제 회복력과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투명한 정부 제도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2%에서 3%대의 견조한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떴죠. 한술 더 떠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리스크가 해소되고 구조개혁이 예정대로 신속하게 이행이 되고 또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고 또 하나 우려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등급을 더 올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건만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든지 해결의 가능성만 있다면 오히려 등급을 더 상향 조정해도 되겠다. 이 등급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정도 그런 안정적인 재정 재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모디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더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밑 발판이 되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역시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조언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120년 만에 23,0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지금은 연중 신고가 국내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 종가가 코스피 시장이 2,480포인트, 82포인트로 마감했는데, 2,5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아주 오늘, 내일, 오히려 금주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지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너무 이렇게 단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많은 투자들이 하나 실수하는 거 있죠. 이 주식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거 다 모두 복구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느낌 여러분 다 가지셨을 겁니다. 예,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욕심만 버린다면, 그죠? 오늘이 설사 최고점이라 하더라도 내일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차지하고 추세적 매매 전략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수 관심 종목은 지주사,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정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한번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었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간 선물이 전일 대비 0.2%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국내 선물 시장 역시 오름세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흐름 어떨까요? 네, 우선은 여전히 신고가 차익 실현 매물대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연일 신고가는 계속 갱신했었습니다. 미국 지수들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가 부근에서 계속 보합을 띄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일부터는 지속적으로 보합을 띄고 있었고, 단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하루에 1, 20만 원부터 4, 5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빼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합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눌린 보합이 상단부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매도도 깊지가 않았죠. 그냥 보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향이 다시 재개되느냐를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매도를 쳤던 입장, 그 다음에
그 전날 쳤던 것도 시초가 때 정리가 수익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고점부터 다시 눌림 경향을 봤었습니다. 지수로 보자면 2% 정도의 눌림이 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하방 328지수를 깨지 못하면서 보합권에 들어선 입장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 우선은 어제 이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눌러놓은 경우가 생겼다. 물론 아직은 보합이긴 하나 그래서 보합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신고가에서의 매물대, 차익 실현 매물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신고가에서의 매도는 여전히 유효할 거고요. 적게는 한 계약으로 1, 20만 원, 그다음에 많게는 5, 60만 원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같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가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330점 한 30대가 되겠죠. 330.25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지지력들은 332지수가 저항이죠. 332, 330 지수들이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328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어제의 전일 시가 부근인 328.70 그 구간이 다시 깨지느냐 아니면 위로 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1차, 2차 지지력의 1차, 2차 저항 여전히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고 신고가에서의 차익 매물은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은 보합이 길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짜주셨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투자 조언 여쭙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보자면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다 계속 하루하루 걸려서 지금 매수와 매도가 혼조 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유로 FX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아침에 국내 선물 시장이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오전부터 유로 FX 진입을 했었습니다. 어제 시간으로 이 구간대 1.18130 매도를 들어가서 목표가를 이 자리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유럽장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길래 저녁에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어제 무방을 했었는데요. 이 매수 관점을 목표를 이 구간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었죠. 아직 매수가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단부는 1.18500대 그 자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은 눌림에서의 분봉에서 보시면 되겠죠. 1.18170.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간이고 위아래 박스권 여전히 열어놓고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18500이 오면 다시 매도로 돌릴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추세선 하나 그거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구간에서 아래 지지력 매수,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 매도,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어제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들이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돌파가 없었고 그래서 어제 지표 발표 나기 전에 10대에서 매수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52.35를 넘지 못하면 추세 매수가 없다. 그래서 매도 관점 드렸고요. 그래서 97까지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가 70부터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52.1
13부터 2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위아래 잘 저희가 봤었는데 우선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 아직은 좀 더 열고 봅니다. 아직은 이슈들이 호재 이슈가 아직도 많고요. 이제 그게 돌파 안착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세선 중심에 두고 위아래 혼조세 양생을 띄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지지력에 매수 배팅을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지력은 어제의 저가 51.70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세 목표로 보고 있던 52.50 저항 그대로 관점을 두고 대응을 할 거고요. 제가 사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시아 유럽장은 이 정도 내에서 보는데 아마 제가 또 저녁에 리딩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51.70에서 매도는 53불을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혼조세 양상이지만 이 추세의 완성 53불대 근처에서 매도를 쳐야지 짧은 손절에 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포는 유효하다 이 이야기겠죠. 현재 드린 말씀이. 그래서 지금 오전에 자막으로 나가는 51.70부터 52.50은 보합 구간으로 보되 매도 크게 돌리는 구간은 53불까지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골드도 가다가 이제 보합 들고 있는데요. 30분 분봉에서 보자면 여전히 보합입니다. 자, 어제 하단부 1281.5 부근부터 제가 5.5를 칠 것 같다. 그래서 저녁 무료 방송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요. 좀 공격적이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눌리다가 이렇게 돌릴 걸 예상하고 한번 받쳐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진입하기 전에 좀 손절 라인이 멀지만 버티면서 좀 길게 돌파하는지를 보자. 근데 어제 새벽까지 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약수이청을 하고 마감을 대다수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구간이 지키는지를 보자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력들 12820 이 구간들이 여전히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눌린 구간에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박스 구간들 여전히 지지하면 상승 여력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전히 해외 선물 쪽은 박스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좀 클 뿐이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주는 박스권인데 실제로는 요즘은 한 50만 원 돈 주는 그러니까 그냥 50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0에서 70 정도의 한계하게 수익을 주는 구간들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박스권이 유효하고 오늘 하단부 지지력의 박스권 전략들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 추세에서 돌파된 구간들 지지력들 잘 지지가 되는지 저항을 보고 매수 우위의 박스권 전략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 따라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부의 마지막 시간에 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곳곳으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쌀쌀함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출퇴근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는데요. 다만 늦게 퇴근길에 나서신다면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 가시거리가 짧아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이로 인해 밤부터 안개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하늘은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점차 개겠고 낮 기온도 서울 22도, 대전 21도로 어제보다 3도 높아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 강릉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서늘했던 어제에 비하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에 따라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도 있어서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육지로는 이번 주말까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설악산과 오대산은 단풍이 절정에 접어들었고 내장산에 이어 지리산에서도 어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어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인 만큼 단풍 구경하신다면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